여러분, 단돈 60만 원에 내 몸에 맞는 음식 종류와 그리고 내 장 건강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검사가 있다면 받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라면은 당장 달려가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검사들을 받아본 썰을 오늘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깜꼬치입니다. 요즘 부쩍 건선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영상도 많이 보고 있고 뭐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서적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하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뭐 장내 미생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장 건강 관련돼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희한한 검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요즘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변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 건강한 사람의 변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그 변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적정한 비율로 갖춰져 있는 그 변을 이식해가지고 장내의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수술 혹은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분야가 엄청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알약의 형태로 먹어서 이제 장까지 가서 이렇게 뭐 유산균을 우리가 복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저희도 시중에서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혹은 좀 지금은 유명해지고 있는 검사들 중에 장내 미생물 검사와 그리고 IgG 검사 그러니까 만성 알레르기 검사 혹은 뭐 지연성 알러지 검사 혹은 뭐 음식물 과민성 검사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요즘. 그 연예인 쌈디님이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좀 유명해지게 된 검사인데 그 IgG 검사를 제가 언젠간 받아봐야지 하다가 요번에 이제 제가 그런 검사랑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랑 그 두 가지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제가 서칭을 해서 찾아가지고 요번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 60만 원이 사실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뭐 60만 원 정도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60만 원을 지출해서 이 장내 미생물 검사와 그리고 IgG 검사를 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제 돈을 내고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광고도 아니고 뭐 이 병원을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진짜 오로지 저처럼 이런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해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했는데 좋은 면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나쁜 면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둘 다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건선이라는 이 자가면역 질환을 11년 동안 관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이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저처럼 건선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좀 건강에 굉장히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쌉티 모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병원은 한의원입니다. 한의원. 저도 예전에 이 건선 증상이 완전히 깔끔하게 나았을 때 한의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의원에 갔다기보다는 제가 이 IgG 검사라는 것과 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검사를 같이 하는 병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한의원에서 그거를 유독 좀 오랫동안 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좀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가진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했고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여가지고 찾아가게 됐고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냐. 그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병원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신 거를 제가 꼼꼼히 다 보고 이제 갔었는데, 그분도 이제 현대의학의 도움도 빌리고 뭐 한방의학의 도움도 빌려가지고 오랫동안 본인이 가진 이런 소화불량이나 이런 장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난 게 이제 우리의 이런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결국은 유전이다, 이런 이제 유전생물학,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의학과 병행해가지고 이제 장루수 증후군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의 이 색깔을 가지신 선생님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해본 검사의 종류가 총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한의사 선생님 또한 한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배신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현대의학도 아니고 완전히 한방의학도 아닌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다 짬뽕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이 합쳐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검사, 그리고 AK 테스트, 진맥, 이렇게,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 거기서는 장내 세균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IgG 검사, 이렇게 총 5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IgG 검사랑 장내 미생물 검사가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그 2가지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의원에서 진료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5 검사랑 진맥이랑 AK 테스트는 좀 필수적으로 하는 루틴 중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에 진료 예약을 하면은 안내 문자 안에 이제 진료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오세요 해서 한 1시간 반 혹은 한 40분 정도의 영상을 한의사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편집한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스토리,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왜 이렇게 치료하는지, 이렇게 해야만 장루수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치료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뭐 뇌 관련 질환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설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의심도 많고 또 건강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고 있는 무료 전자책, PDF 파일까지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잘 보고 오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를 들어가서 거의 뭐 한 30분 이상, 40분 이상을 또 같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다소 지겹기도 했지만, 와, 진짜 이분이 정말 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민들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저를 찾아오는 회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엄청 나이가 많고 경력도 많고 그리고 이런 화려한 이력들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은 그 뭔가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도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저는 만났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펙하죠. 뭐 제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질환이나 질병을 진단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을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랬던 선생님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리스펙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선생님만큼은 좀 리스펙이 될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설하고 이 5가지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AK 테스트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의학에서 온 검사 방법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건기식도 다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건기식 중에서도 유산균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에서 이렇게 AK 테스트 할 때 또 먹이는데, 한약 재료, 그리고 뭐 우유, 카제인, 그리고 글루텐, 밀, 쌀,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식재료들, 흔히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이제 식재료의 이 약간의 소분의 그런 양을 소분해가지고
이제 제 혀에 그 식재료를 넣고 이렇게 그 근 반응 테스트라고 하죠. 신경 반응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혀의 미각에 이 엄청나게 수용체들이 많잖아요. 수용체라는 것들이 어떤 물질로 인해서 여기가 자극이 되면은 그 이 혀에 있는 혀 끝에 있는 그 감각 기관들에서 얘 새로운 물질이 여기 가서 감지됐어 하면은 이 뇌로 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뇌가 이 물질을 감지를 하고 판단해서 내려서 무언가 우리 몸에서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하는 좀 신경 반응 검사를 통해서, 어, 선생님은, 밀가루가 안 맞다. 선생님은, 쌀이 안 맞다. 선생님은, 뭐 달걀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맞다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사람은 대부분 뭐 이런 장기가 좀 강하고 이런 장기가 약하기 때문에 뭐 소양인이다. 뭐 태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체질 검사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앞전에 진맥을 통해서 검사를 하지만 이 한의원에서 밀고 있는 AK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체질을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소양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신뢰를 잃었냐면은 이 방법이 저희 업계에서도 사용되는 검사 방법 중 한 개거든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NKT 테스트라고 뉴로키네틱 테스트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신경근 반응 테스트라고 하죠.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만약에 이 어깨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버티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여기 어느 근육이나 어느 뭐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기에 반응을 주고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은 힘이 쭉 빠집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를 경험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이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힘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근육이나 그런 뭐 인대나 뭐 건 이런 거를 컨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미각에서 외부의 물질을 컨택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이 근골격계를 이렇게 다루는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도 좀 많이 했고, 처음에는 이 근육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버티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해서 제가 잘 못 버티는 부위를 찾으셨는지, 근데 이렇게 해서 버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버티는 이 테스트 할 때는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이 분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 압을 가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사실 분별력이 올라가고 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선생님이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고 점점 이 검사하는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업계에서도 이런 뭐 MMT 검사나 뭐 NKT 테스트나 뭐 다양한 검사를 할 때 검사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자세로 같은 압을 줘야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조금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 재료 넣고 또 이렇게 먹고 맛 느끼면서 테스트하고 또 이거 넣고 하다 보면은 아직 이 전에 테스트한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또 뭐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오니까 계속 섞이더라고요. 뭐 이거 테스트했으면 뭐 우물우물해서 뱉고 뭐 이렇게 뭐 헹궈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넣고 또 하고 뭐 뱉으라고는 하는데 뱉어도 사실 막 밀가루니까 막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데 뭐 다음 거 해볼게 해서 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이러고 거기서 저는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 표정이 이렇게 싹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약간 뭔가를 감지를 하셨는지 바로 그냥 이 마무리 수순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내 미생물 환경, 그리고 장르수 증후군, 그런 장 건강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철학 하나는 저는 굉장히 리스펙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정보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정보를 또 가공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게끔 계속 처방을 해주시면서 계속 디벨롭 해오신, 어떻게 보면 장내 미생물 쪽의 선배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을 했고, 하지만 그 AK 테스트에서는 다소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행했던 게 이제 수소 호기 검사라고 15 검사인데, 어떤 통이 있고 그 통에 이렇게 빨대가 있으면 제가 이 통을 들고 호흡을 깊게 마시고 해서 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어 넣어가지고 호기했던 그 호흡 안에 들어있는 이제 수소량을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게 한 2에서 14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9.1 정도가 나와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15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정상적인 15 검사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절제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이 몸에서 발효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계속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계속 호기 검사를 하면서 몸에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검사를 추적해서 계속 한 90분 정도 검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얘는 이렇게 발효가 되고 이런 반응이 나와서 얘는 이런 탄수화물이 맞다 안 맞다, 뭐 장 상태가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소장에 문제가 있다, 대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15 검사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정상적인 15 검사에 약간의 틀만 가져와서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검사해서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은 그냥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에는 너는 장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 진맥과 AK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너는 이 밀가루가 맞지 않고 뭐 카제인이 맞지 않고 하니까 밀가루, 우유 끊고, 그리고 네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유산균, 그 유산균도 네 몸에 맞지 않다. 왜냐면은 유산균은 결국에 장까지 이게 가야 효과가 있는 거라서, 그 안에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같이 이렇게 좀 약을 만드는데, 그 안에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근데 너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카제인 성분이 너와 맞지 않기 때문에 카제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유산균도 이렇게 끼워서 파시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뭐 유산균이나 뭐 한약이나 뭐 거기서 파는 식초나 뭐 거기서 파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무언가를 살려고, 뭔가 내가 식품이나 뭔가 내가 섭취를 해서 얘를 좀 개선시키고자 방문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처방을 할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내 세균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와 IgG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리고 어떤 원리인가를 알고 싶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 IgG 검사랑 장내 미생물 검사 하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 검사는 본인의 대변을 이 채취를 해가지고 이 채취하는 통에 넣어서 한국의학연구원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나의 이 대변을 검사를 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뭐가 있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과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 검사가 채취 샘플을 보내고 나서 2주 뒤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사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 이 IgG 검사 결과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 책자도 같이 주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카제인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이 안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흰자, 그리고 뭐 옥수수, 오렌지, 자두, 강낭콩, 양배추, 그리고 캐슈넛,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 우뭇 가사리, 그리고 버섯,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앞선 영상들에서도 뭐 카니보 식단이나 뭐 간헐적 단식이나 그리고 이 갭스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한식을 하면서 좀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정말 균등하게 식재료를 사용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했던 식재료가 양배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버섯 이런 것들이었는데 양배추랑 버섯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진짜 많이 먹거든요. 진짜 자주 먹고. 그래서 그러면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큰 오해가 있습니다. IgG 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 IgG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음식물들이 내 장 건강을 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한 개인데, 이 IgG 검사, 즉 알레르기 검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몸에 자주 들어오는 음식들, 뭐 우유도 우린 자주 먹고, 계란도 많이 먹고, 뭐 밀가루도 많이 먹고, 뭐 쌀도 많이 먹고,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은 결국 IgG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검사의 수치에서 높게 나오고, 뭐 적당히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많이 먹어서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원 반응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너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까 이 음식들이 니한테 정말 안 좋아, 니 장 건강에 정말 해로워 라고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과도하고 지나친 일반화에 가깝다라고 이 주류 학회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IgG 수치가 우리 장 건강, 결국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줘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오해고 과도한 일반화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검사지에 나온 이 수치가 높게 나온 음식들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하면은 장 건강이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여기에 나온 음식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었고 자주 먹었고 즐겨 먹는 음식들이 면역 반응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그런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 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연결짓기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식단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제가 코칭을 해왔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사실 IgG 수치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수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정말 불규칙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식품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리고 뭐 단 음식, 초가공식품 뭐 이런 것들 겁나 많이 먹습니다. 배달 음식 많이 먹죠. 그런 식단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식단 구성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 장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게 이 IgG 검사 수치와 연결 짓는 거는 굉장히 뭐 오해 1번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과도한 일반화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높은 수치를 받은 음식들을 극단적으로 제한했을 때 오히려 장내 미생물 환경의 다양성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또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막 제한하다 보면은 또 제가 극단적인 제한식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외식이나 혹은 그런 식품에 대한 약간 공포심이 생기고 좀 엄청 막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꺼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또 큰 오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IgG 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제한을 할수록 장 건강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얘를 제거한다고 해서 장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 세 번째 오해는 이 검사에서 나온 대로 음식물을 좀 피하고 제한을 했더니 나 정말 많이 건강해졌다. 그러면은 결국 이 검사 결과대로 나온 게 사실 맞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을 수 있죠. 저는 지나친 일반화를 주의하자는 입장이지 이 검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은 사실 장땡이죠. 근데 이 검사에서 나온 음식을 제한해서 과연 건강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너무나 틀어진 것들이 많았는데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해진 걸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만 우리가 건강해진 이유에 대한 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만 이 검사가 우리의 장 건강 혹은 우리의 만성 질환 혹은 자가면역 질환 저 같은 이런 건선 같은 질환에 정말 유익한 검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건선이나 자가면역 질환 혹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무너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검사를 계기로 내가 정말 관리를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의 이 만성 질환 혹은 자가면역 질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뭐 수면도 좀 신경을 쓰실 거고 식단도 조금 더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여기에 좀 수치가 높여져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피하다 보면은 사실 그 전에 비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반응을 하고 또 적응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계속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은 금방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좋지 않은 습관들이 쌓였다면은 그만큼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에 나온 이 음식물들을 피해서 건강해졌으니까 이 검사가 결국 장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검사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큰 오해 중 한 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 돈 60만 원을 써가지고 5가지 검사를 받고 제 몸에 맞는 음식과 그리고 제 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눠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회원님들에게 지금 식단 코칭과 그런 습관 코칭을 하고 있는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